네, 안녕하세요. 공시 돋보기 한규미 앵커입니다. 자본시장의 최근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공시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액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코스닥협회 진성훈 연구그룹장님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이 소액주주 행동주의라는 말이 요즘 미디어에 자주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소액주주 행동주의라는 것들은 실제로 주주들이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 기업의 지배구조라든가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펀드들도 기본적으로 그거에 염려를 해왔고요. 펀드들이 네.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조금 인수를 해서 네. 배당 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의사 결정 그리고 어떤 합병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행동을 하는 거를 실제로 행동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즘에 그 행동주의라는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나요? 예. 실제로 바로 이제 어제였죠. 네네.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온라인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데서 실제적으로 이전에 SM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어떤 개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영 개입을 좀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받아들인 적이 있었는데 그 온라인 자산 운용에서 이번에는 그 금융 지주 회사들한테 전체 네. 다에서 주주 가치 확대하고 실제로 기업 가치를 올리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라고 이미 통지를 한 상태예요. 네네. 근데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 지주사에 대한 어떤 행동주의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좀 음, 있을까요? 한 2, 3년 전부터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행동주의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태광 산업에서 이제 트러스트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는 흥국 그 생명의 그 유상 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동을 건 적도 있어요. 회사에 네네. 손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트러스트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BYC에다가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기업 지배 구조를 잘 고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BYD 측에서 거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법원에다가 그걸 신청을 했었고 네. 실제로 법원에서 이사회 의사 열람을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네. 해주는 바람에 이제 아마도 조만간 주주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투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BYC에서 요청한 부분은 BYC가 내부자 거래가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부당 거래가 조금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계속해서 주주 제한과 아니면 BYC의 내부 사정이 다시 오픈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에서도 좀 뭔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플래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 엔지의 이제 주주인데요. 네. 그 KT 엔지가 지금 갖고 있는 데가 한국인삼공사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인삼공사와 KT 엔지를 분리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안을 네네. 했었어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삼공사의 가치를 높이고 네. KT 엔지에서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라이프 자산 운용 같은 데는 SK에다가 실제적으로 해서 주주 가치를 좀 확대시켜 달라, 저변을 확대시켜 달라,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해 달라.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자사주 같은 부분들이 이제 자산 운용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가치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주식 수가 많은 것보다는 주식 수가 적은 게 훨씬 더 주가가 가는데 유리하겠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네. 자산운용사 쪽에서는 그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런 쪽이 많고요. 네, 네. 요 근래 들어서는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바이오가 워낙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네. 헬릭스미스라든가 실제로 그런 바이오 기업들한테 주주 가치 확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영진 교체 아니면 전문 경영인 선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그 공시라든가 실제로 그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자산 운용사들이 뭐 주주권 행사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뭔가 실제로 기업의 그런 경영 구조라든지 그런 운영에 있어서 좀 변화가 생긴 적도 있기는 예. 한가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요. 그 온라인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SM에다가 요구를 할 때 네. SM 계열사에 대한 어떤 지분을 더 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관계에 있는 회사와 관계를 정리해달라라든가 이런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만 카카오페이라든가 어떤 셀트리온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그 기업들이 뭐 주가가 얼마 이상 가기 전까지는 대표이사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들이 결정을 하고 네. 대표이사한테 개진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그게 인정이 되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이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확실히 뭔가 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좀 띠고 예,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행동주의가 기업이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주의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한 지금 3년 정도 지속이 됐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주식을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어요. 네. 작년에 비해서도 이제 뭐 올해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굉장히 주식 인구가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리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예타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작년 인구 같은 주식 인구는 실제로 재작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했고요. 네. 코로나19 딱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거의 엄청난 증가를 이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렇게 주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네.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기관들이 이제 그 소액 주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액 주주들이 불만이 있는 아니면 기업 지배 구조가 조금 모자란 기업들의 기관들이 들어가면서 소액 주주들의 힘을 등에 업고서 실제로 기관이 발언권을 세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소액 주주의 힘이 네. 업어지면서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액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 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트러스트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ESG 펀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은 그 자산 운용사는 실제로 봤을 때 지배 구조가 약한 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하고 네. 그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서 실제로 네. 소액 주주들의 힘을 등에 업고서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추세가 있잖아요. ESG라고 네. 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ESG 중에 G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지배 구조를 뜻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 구조라는 것은 회사 내부의 지배 구조, 그러니까 이사회라든가 뭐 주주총회라고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실제로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도 지배 구조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주들하고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소통 관계라든가 신뢰 관계를 갖고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네.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 정도 생각한다 본다면 소액주주 행동주의는 지금에서야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액주주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실제로 이 동원그룹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좀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예.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 사례에 대해서도 살짝만 언급을 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동원 엔터프라이즈와 동원 산업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네. 실제로는 동원 엔터프라이즈와 동원 산업이 합병 비율이 1대 3.8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근데 이게 소액주들의 요구에 따라서 1대 2.7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천억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원산업의 가치를 더함으로 인해서 동원산업 주주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액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액주들의 의견이 받아져서 합병 비율을 조절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네, 확실히 이렇게 행동주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좀 ESG의 영향도 있고 또 외국에서 이런 추세로도 기업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행동주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소액주주들이 중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또 ESG 경향으로 뭔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그런 고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자산운용사가 주주권 행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해관계자들의 이런 의견들을 잘 반영하지 않게 되면은 이 기업은 좀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실제적으로 그 ESG라고 하는 어떤 주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ESG라고 하는 어떤 경향이 반영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주주 중심주의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ESG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 그래서 회사와 관계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한테 네.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주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있어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ESG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놓게 되면 이 주주라는 부분도 한 부분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에 환원을 한다라든가 네. 아니면 기업이 조금 더 좋게 나가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주주 중심주의에서 네. 주주에 대한 정책이 바로잡지 못한 상태라면 ESG의 지 구조를 기본적으로 잘 한다 하더라도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ESG가 주주 행동주의를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간다 아니면은 네.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지적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의 ESG와 주주 행동주의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운용사나 소액주주가 주식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아마 모으는 수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동주의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은 단순히 소액주주의 명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여론인 거예요. 네. 소액주주가 소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게 되면 주주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회사에서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시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걸 안 하게 되는 순간 우리 회사는 마치 이걸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을 비칠 수밖에 없거든요. 요 근래 유행한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네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배 구조가 엉망이고 재벌집 어떤 재벌 자제들이 문제가 생겨서 네네. 불매 운동을 하고 경영진에서 물러나라 그러고 네. 일종의 그런 행동주의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비가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뭔가 그 매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네네. 네, 그럼 확실히 이 행동주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 소액주주들의 위상도 많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걸 뭔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젠백스 링크죠. 젠백스 링크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소액주주 모임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 로펌을 따로 고용을 해서 네. 젠백스의 전문 이사진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네.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 주총 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소액주들 헬릭스미스라든가 좀 랩지노믹스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소액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전문 경영 교체 아니면 배당 확대, IR 확대, 그다음 주주가치 저변 확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실제로 소액 주주들한테 회사의 유보금도 많이 쌓여 있고 돈도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당을 많이 안 해주냐 이런 식의 요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경영진이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맞느냐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회사의 가치를 올려야만 네, 우리의 네. 주식 가치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공시를 봤을 때는 실제로 주총 3월 달에 주총이 몰리게 되는데요. 네. 주주 제한 건수가 뭐 이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뭐 한 3, 4건, 5건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 3년 전부터는 20건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공시를 해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주주 제한이 따로 공시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주총 결과를 보면 주주 제한에 대한 결과가 부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를 저희가 종합해봤을 때는 꽤 행동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회사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거기에 맞는 뭔가 대답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제가 몇 군데 갔었는데요. 네.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대표이사가 주총 끝나고 주주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요. 아. 그래서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주주하고 대표이사가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부를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네. 실제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주주 간담회를 뭐 분기 이 정도 개최하면서 네. 실제로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주식 가치 아니면 주주 가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하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지금까지 그 코스닥 기업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중소기업의 목표는 성장이었어요. 네. 성장이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회사의 성장 이외에는 나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ESG라고 하는 정책 방향이 생겼고 실제로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기업들은 이제 주주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결국 이 상황에서 주주하고 소통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성장도 막힐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작은 지분으로도 이제 기업의 경영을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주 제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주주 제한에 더해서 사회적 여론까지 기업에 불리해졌다는 거죠. 결국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돌아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주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아니면 조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소액 투자자들은 좀 시장의 급격한 파도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이제 그 회사에서 말을 해주는 대로 뭐 대주주나 뭐 오너 그리고 뭐 기관 혹은 뭐 해외 큰손들이 움직이는 대로 좀 이리저리 치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주는 결과를 단지 지켜보는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소액 주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뭔가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효과 같은 게 나타날 부분은 없을까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며칠 전에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그 연합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어떤 블로거나 밴드를 보다가 보게 되면 실제로 소액 투자자들을 연합해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 그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혼자 먹고 도망친다거나 횡령을 네.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쳐서 실제적으로 할 것도 아니면서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이 소액 주주들의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소액 주주들에서 행동은 그 실제로 주총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게 있고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쓰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겠다고 기업을 공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그 행동주의가 나타나면서 선한 작용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네. 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시간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의 이 소액주주 행동주의가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또 이번 주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주의를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기업과 주주가 신뢰하고 또 소통하는 모습이 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소액주주를 빙자한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본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